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AI는 오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저희 회사 이름과 HPE의 이름을 가진 회사로 넘어가게 됐어요. HPE와 저희가 하나가 된 거는 오리라는 AI 기술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예전에는요, 네트워킹 서비스는 비트 파이프 서비스라고 해요. 비트를 얼마나 빨리 줘서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다. 그런 걸 덤더 패스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 캠퍼스 또는 웹까지 SDN이랑 프로그래머 어빌리티가 다 들어갔어요. 네. 컨트롤 플레이어 밖으로 빼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G의 모빌리티가 뭐죠? KTX에서 전화가 돼요. 그죠? 이게 모빌리티예요. 그런 기능들, 캠퍼스 데이터 센터 어디를 가서 어떤 IP를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그 IP를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계속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AI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네트워킹 오퍼레이팅에 도움을 줄까? AI 옵스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점점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는 AI 기술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AI 기술로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통신 패턴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 그 기술도 좀 알아야 됩니다. 1차 방정식이죠.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 B는 Y절편. 얘가 가장 단순한 AI 모델링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AI는 어떻게 부르냐? Y는 웨이트, X 플러스 바이아스, 편향성이랍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X하고 Y를 구해야 돼요. 그쵸? Y는 여기 때 X가 얼마, X는 여기 또 Y는 얼마. 그렇잖아요. X, Y를 다 줍니다. 그리고 뭘 구해요?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를 구해요.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를 구하면 우리는 뭐가 됐다? 아,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놓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식에서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를 계속 조정합니다. Y는 4X-5로 하니까 너무 기울기가 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Y는 2X 플러스 어떻게 됐죠? 땅! 모델하고 저희가 가진 식의 답을 모델이 Y는 2X 플러스 1인데 기울기랑 이런 데이터가 얼라인 돼 있죠. 이러면 우리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너무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GPU를 써야 되고요. 그 많은 GPU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심층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딥 뉴럴 네트워킹,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킹이라고 해요. 이게 왜 네트워킹이 중요해졌냐는 거죠. 우리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입력값으로. 그러면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계속 계산해서 어디에 미로찾기처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값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뭘 찾게 돼요? 3이라는 값을 찾게 되면 얘가 우리는 이 모델이 정확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 돌리면 많이만 돌리면 많은 애들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많이 돌리면 가장 근사한 모델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데이터들의 양이 엄청 많아요. 하나의 서버한테 줄 수 없어요. 하나의 GPU 서버한테 줄 수 없으니까 이건 잘라요. 그리고 배치라고요. 배치들을 모든 GPU가 있는 GPU 노드들에 쭉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처리한다 해서 분산 병렬 처리. 그래서 그걸 패러럴이라고 해요. 또는 패러럴리즘. 이런 말이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왜? 데이터가 많으니까 병렬 처리할 수밖에 없고 병렬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발생시키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 네트워크는 특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뭐를 쓰냐면 MPI라고 해요. MPI는 뭐예요? API랑 비슷해요. 여러 다양의 데이터를 여러 프로세서에 배치시켜주는 방법을 MPI라고 하고 이런 MPI 방법들은 왜 쓰냐? API를 왜 쓰죠? 동일한 서버에 있으면요. 어플리케이션이 그 서버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찾아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데 다른 서버에 있잖아요. 내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서버한테. 너의 데이터를 나한테 좀 줄래? MPI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GPU 노드에 있는 GPU들 메모리한테 메시지를 분산시켜주기 위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말만 있어요. 브로드캐스팅. 얘네도 이런 걸 써요. 브로드캐스팅. 한 놈이 여러 놈 만들죠.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많아지겠죠. 어떤 놈을 통해서? 한 놈에서 여러 거. 1대 다수 통신이 많아지겠죠. 이런 MPI를 각각의 벤더들이 가져다가 자기네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거를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어떻게? 집합적으로 병렬을 통신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이걸 만들면 니클, NCCL, 그죠? AMD가 만들면 알클이라고 하네요. ICCL. 인텔이 만들면 뭐라고 해요? 1CCL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CCL이다. XCCL.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가 All Reduce라는 통신이 뭐냐면 각각의 GPU 노드들 또는 GPU 또는 함수들이 갖고 있는 값들을 모아서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평균 값을 다시 보내줘. 이게 어떤 원리랑 같이 하면요. 저는 80mm 박격포 배우고 있어요. 포가 포를 쏩니다. 이렇게. 근데 포가 만 대가 한꺼번에 포를 쐈어요. 표적에 좌탄 났나 우탄 났나 상탄 났나 알 수 있죠. 한 대 쏴서 좌탄 상탄을 맞춘 것보다 만 대를 다 쏴가지고 관측병 했습니다. 좌탄 났습니다. 우탄 났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올 리듀스. 그런 거를 AI에서는 그라디언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통신 방식으로 인해서 다대다수 통신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통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 싱글샷. 싱글샷이 뭐예요? 모두 다 초탄 명중을 할 수 있게끔. 만 대가 쐈으니까 금세 그거를 보정할 수 있어요. 만 대가 한꺼번에 다 맞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델 완성. 한 명이 삑사리냐면 다시 쏴야 돼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한꺼번에 버스트해요. 그래서 버스트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은요. AI를 도와줄 수 있게끔 네트워킹 자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전에는 네트워크 통신 속도를요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GPU 옆에 있는 HBM3에 서로 통신 채널이 3테라, 7테라도 넘죠. GPU 내부의 통신 속도가 외부의 통신 속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네트워킹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저번 주에 OCP 서비스 끝났어요. 산호세에서. 항상 OCP 서비스 첫 번째는 누가 나냐면 대부가 있어요. 그래서 AI 네트워크 오버뷰를 발표합니다. 작년에는 AI 네트워킹의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같이 나온 걸 애플이 갑자기 나왔죠. 스마트폰이. 그리고 갑자기 대변혁의 시대라고 하면 AI 때문에 네트워크의 변혁의 시대가 생겼다. 그리고 올해는 뭐냐면 아하 모먼트라고요. 굉장히 더 예상할 것보다 100발 정도 있구나. 그게 참 일주일 전에 그때 50 서비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많은 GPU들이 달려있는 많은 GPU 노드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엮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는 또 해야 돼요. 그런 고민은 제가 작년 11월에 저희 고객 대상으로 했던 인터커넥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세션에 있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자가 13명이에요.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가장 안전한 제 파일 서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션을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왜 우리가 배틀이라고 한 스파인 리뷰라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AI 네트워크에서 인터커넥트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가? AI는 초보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른 트래픽 특성을 가지는데 2022년도 메타 보고서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네트워킹 때문에 AI 학습 지원이 33%를 먹고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트워킹 세상에서 서비스를 네트워크 때문에 느려라는 건 없었어요. 회선이 안 좋기 전에. 근데 회선이 400G, 800G인데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33%가 논다는 건 뭐죠? GPU 하나가 1000만 원인데. 그리고 100K, 뭐 350K 쓰려고 해요. 걔네들이 1시간에 33분을 노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 비싼 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해서 네트워킹의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들은요. 이 세 개의 논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2016년에 DCQC 락키 V2는 기본적으로 MS가 만들었어요. MS가 가장 락키 V2를 많이 써요. 걔네들이 1년 6개월간 구축하고 3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 보고서가 첫 번째 논문. IBM의 커머디티 이거는 SK.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락키 V2 운영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2024년 논문들입니다. 2024년에 메타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400G, 200G, 800G 네트워킹 패브릭을 만들었는데 스파이리를 만들면 돈 너무 비싸.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트래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데? 좀 싸게 구축할 수 있는 거 노하우를 알려줄게. 이게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지금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AI 클러스터의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지금의 네트워크 HPN 네트워크라고 해요. 하이퍼퍼스 네트워크.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LLM을 위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알리바바는 어떻게 구축하면요. 닉당 두 개의 포트를 페어링해서요. 서로 다른 TOR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TOR이 죽어도 문제 없고. 왜? 데이터가 많을수록요. 하나의 TOR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때문에 만 개의 포탈을 썼는데 한 놈이 낙오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TOR도 TOR 방식을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가 있고 이 세 개의 논문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를 주니퍼가 시장에서 어떻게 채워줄지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는 저걸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DC도 있고 AI DC도 내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의 차이점. 굉장히 커요. CPU 중심이냐, GPU 중심. 클라우드 DC는요, 스케일 아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당 하나의 GPU, 하나의 닉. 그리고 걔네들을 횡으로 전개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배포해서 빨리빨리 서비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CPU 센트릭인 클라우드 DC의 모습이고요. GPU 센트릭은 뭐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이버를 한번 까볼게요. 밑에 이렇게 서버가 있는데요. 서버 안에는 8개의 보통 GPU가 있고 그 GPU는 자기의 짝꿍인 닉이 따로 있어요. 닉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 400G, 800G인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HBI 도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면 하이 밴드위스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요.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NVLink. 뭐예요? 서버에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GPU당 7.2TB를 테라bps를 제공하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를 말할 때 네트워킹 부분에서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서버를 기준으로 서버 안쪽에 있는 것을 HBI 도메인이라고 해요. HB 도메인, 하이 밴드위스 도메인. 그리고 서버 위에 닉에서 NIC에서 바꾸라는 즉 인터페이스가 꼽히는 것을 닉 도메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로 볼 때는 어디겠어요? 닉 도메인. 페드로님이 주로 보실 건 어디겠어요? HB 도메인이죠.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트래픽의 영역은. 그래서 항상 서버랑 체인이 엮여 있다고 합니다. AI 클러스터 일수. 물론 스토리지도 엮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큰 차이점은 하나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요. 여기 코사인 같은 곡선을 보시면요.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트래픽 양과 클라이언트 수예요. 클라이언트 수가 많을수록 트래픽 양이 올라가고요. 클라이언트 수가 작을수록 트래픽 양이 잘 나타나면 시즈니 현상이 나타나요. 시즈니 현상이 나타나요. 네. 가입자 수에 따라서 트래픽은 는다. 근데 AI 클러스터를 논문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곳처럼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수초, 수분, 수일, 수달간 플로우는 몇 개 안 돼. 해봐야 10K입니다. 10K, 많은 개. 그죠? 100K, 10만 개.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 들어오는 세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걔네에 비해서 엄청 커넥슈가 낮죠. 그렇지만 한꺼번에 논문에서 표시한 게 뭐라고 하냐면 너무 흉격한 데이터가 나온다. 한꺼번에. 그래서 저렇게 솟구친다. 400G 이걸 기준으로 다 측정합니다. 400G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적이고요. 어떤 특성이 있냐? 오케이, 포를 쐈습니다. 첫발에 다 명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트래픽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물리 대역폭은 당연히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레이턴시가 짧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한 폰만 삑사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삑사리가 나면 걔가 명중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롱테일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수가 많지가 않아요. 수억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입장에서 로드 밸런싱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 걸 해시 폴라라이제이션. 해시가 한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AI 클러스는 최대한 홉수를 줄여요. 홉수가 많을수록 해시가 많이 되니까 쏠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홉수가 조금 더 없어지죠. 그리고 폴트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AI 클러스터는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이퍼포스가 무조건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옵틱 서밋에서는요, 800G가
가장 큰 수요처는 엔비디아하고 걔가 자이언트 컨슈머인데요. 걔들 때문에 800G 엄청 팔리는 거예요. 다 800G 쓰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한 놈이라도 늦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로스가 없게 만들어야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우리가 서비스하는데 지원을 주는데 논문에 나오는데 홉당 10 마이크로 세컨 이하로 돼야 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10K, 30K씩 운영하는 애들이 한 건 맞다 그냥 우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10 마이크로 세컨이다. 그럼 얘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방식 우리는 세상에 두 개가 있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피니트, 그죠? IB. 얘는 뭘로 태어났냐? 서버로 태어났어요. 외부를 엮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오픈 이더넷 세상에서 락키 브리트는 늦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더넷은요, 그 자체가 로스는 나을 거야. 그 대신 TCP 너야, 너가 알아서 처리해. 이게 이더넷. 그래서 인피니트 밴드를 로스 리스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더넷 네트워크는 로시 네트워크. 우리는 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CP는 처리해 줄 거예요. 얘네의 큰 차이점은 이거죠. RDMA를 내가 실어나를 것이냐, IP를 실어나를 것이냐. 이걸 차이는 또 큰 차이가 있는데 기계적으로는요. CPU를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있어요. CPU를 사용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얘는 전용의 닉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더넷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CPU에서 처리하겠다. 요 세 개의 큰 차이가 AI 그 클러스터링 할수 네트워킹의 두 가지 인피니밴드, 이더넷. 그래서 지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인피니밴드나 이더넷을 많이 쓰니. 탑 500 올가나이제이션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요. 슈퍼컴퓨팅 그 규모에 따라 500개가 나와요. 이거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셌어요. 컨트롤 F 이더넷 찾아. 컨트롤 인피니밴드 찾아. 그랬더니 2024년 준 7월 기준으로 약 500개 사이트 중에 약 139개의 순위에 1등도 139개가 아니라 500개 중에 139개가 이더넷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타의 너머를 보면 이렇게 떠있어요. 왜 우리가 이더넷 했냐면 인피니밴드 나오터가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그건 차지하고. 두 번째, 우리 이더넷이 과점이 돼 있는데 인피니밴드를 배울 수 없어. TCO 관점에서 그걸 또 배워야 돼요. 그쵸? 호환성을 만들어시켜야 되는데 라우팅이 없어. 근데 이더넷과 호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더넷 어쩔 수 없이 럭키 V2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경제성. 얘네는 그런 걸 뭐라 하면 잔혹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잔혹하리만큼 이더넷이 경제성이 높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더넷 기술의 첫 번째, 주니퍼가 제공한 이건 하이 퍼포먼스 이제는 인피니밴드가 됐던 이더넷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예전에 인피니밴드가 좀 더 빨랐어요. 근데 지금 다 800G 써요. 그리고 내년이면 1.6테라가 올라올 거예요. 대한민국의 올해 50일 서비스 말한 걸 보면요. 내년은요. 800G가 60%가 넘습니다. AI 클래스. 예상. 그리고 2028년에는 그 60%가 1.6테라예요.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 레이턴시를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레이턴시 줄이는 방법은 그럼 인피니밴드는 어떻게 레이턴시를 줄였지?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 구조를 좀 알아야 돼. 컴퓨터 구조는 하드웨어, OS, 유저, 스페이스 세 개가 나와요. 각각에 다 메모리가 있어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작성을 하죠? 그럼 유저 스페이스 맨 꼭대기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송하려면 어떻게 돼요? TCP 스택이 OS로 내려와요. 그럼 OS의 메모리 카피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TCP/IP 통신 닉으로 내려보내면 또 닉에 있는 메모리로 내려가요. 즉 3계층을 거쳐서 우리는 저쪽에 리모트로 전송을 해야 되고 저쪽도 또 3계층을 거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뭐다? RDM이가 이걸 해결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각각의 계층별로 램을 쓰게 되는데 이 메모리를 좀 안 쓰고 인캡, 디캡 OSR 7레이어 다 아시죠? 인캡, 디캡을 안 하게 하면서 직접 그냥 유저 스페이스에는 메모리를 닉에서 가져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 닉이나 되진 않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닉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NVIDIA 커넥트 X 시리즈를 쓰죠. MS가 이 락키 V2 DCQCN의 표준을 만들었을 때 썼던 게 커넥트 X3라는 닉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사고. 이거를 서로 간에 어플리케이션하고 네가 그거 직접 받게 되면 중간에 있는 OS가 그거를
뭐예요? 버퍼링에서 또 큐에 담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로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에코도 받아야 되고 또는 색도 받아야 돼가지고 그거를 처리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레이턴시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 S그룹사 HPC 랩에서 연구분들하고 저희 수집하는 수치를 놓고요. RDMA 기반의 이더넷. 이더넷이 위에 RDMA 실어놓은 거예요. RDMA는 왜 레이턴시가 적은지 아시죠?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 인피니밴드로 실어달라는데 이더넷을 실어달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약 50 마이크로세컨드, 5 마이크로세컨드 줄었어요. 인피니밴드는 약 2에서 3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TCP/IP를 쓰면 이더넷 기반의 RDMA보다 약 8배 정도의 높게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TCP/IP 기반의 레이턴시 50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했죠. 50 마이크로 5 마이크로세컨드 오케이 좋아. 5 마이크로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 마이크로세컨드하고 2에서 3 마이크로세컨드 인피니밴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로 레이턴시도 가능할 수 있다. 5하고 2하고 50하고 5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RDMA를 이더넷에 실어나르는 락키 V2 기술을 MS에 선정한 거고 이렇게 많이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쓰려고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날 하나만 아이디스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 여기 계신 SET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로스 없게 만들 것인가? 기본적으로 인피니밴드는요, 인피니밴드 닉 카드가 네트워크 로스가 없을 거라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MSA 테스트 보고서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약 4메가바이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쪼개서 보냈는데 테스트를 돼요. 256개마다 하나씩 뺀 거예요. 8비트마다 하나씩 뺀 거예요. 패킷. 그랬더니 굿푸시 됩니다. 굿푸시 뭐냐면 트랜스포터 헤드를 제외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받은 데이터를 굿푸시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트워킹 스루프만 봅니다.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굿푸시 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코넥트 X3 카드에 피드백 알고리즘 내가 패킷을 받았는데 패킷이 없네? 이 알고리즘 500 제로였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로스가 나잖아요. 그럼 저거 RDM의 연봉성도 새로 다 줍니다. 이거를 500 제로 알고리즘.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있죠? 500N. 그래서 500N을 고쳤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엔비디아는 500N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왜 TCP/IP처럼 셀렉트 데이크를 못 쓸까? 그게 뭐죠? 한 100개가 왔는데 하나만 요청합니다. TCP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걔는 CPU를 쓰기 때문에요. CPU를 쓰니까 메모리도 많아요. 그거를 링버프로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에서 얘 다 처리하는 데서 아이템 버퍼도 모자르고 메모리도 모자라요. 그래서 TCP의 셀렉티브 에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500에 가장 단순한 걸 그때 채용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라이브 락을 다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꼭 닉밴드하고 협업을 해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AI 클러스터랑 락키 V2가 구현할 때는 항상 닉밴드와 서버밴드하고 많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 경험적으로 얘네 3년간의 경험을 쓰고 그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말고요.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 이더넷 네트워크는 로스를 아예 막을 수가 없어요. 로시한 네트워크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라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로스가 나는 방식은 대부분 두 개입니다. 여러 놈이 한 놈만 트래픽을 다 보내는 거예요. N to 1 통신. 이걸 인캐스트라고 해요.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컨제션을 보는 스위치가 상대방 서버한테 알려줘요. 그럼 그 서버가 자기랑 통신하고자 하는 서버한테 알려줘서 트래픽 그만 보내 라고 하는 플로우 컨트롤. 그런 걸 뭐라고요? PFC, Priority Based for Control. 이게 이제 스위치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 내 버퍼가 꽉 찼을 때 내 옆에 있는 스위치, 그런 거를 업스트림 스위치라고 하는데, 업스트림 스위치가 왜 트래픽을 보내는 소스 쪽에 있는 스위치들한테 단계 스텝 바이 홉 바이 홉으로 그만 보내라, 트래픽이다, 힘들다, 내 큐 꽉 찼어. 왜? 큐가 꽉 차면 드랍이다.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인피니밴드의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DCQCN이라고 하는
라키 V2의 플로우 컨트롤 기술을 씁니다. 근데 이게 스위치만의 기술이 아니라 꼭 서버랑 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말고 또 다른 패킷로스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나냐면 이런 패브릭 컨제스션이라고. 네. 이걸 알겠군요. 주기폰을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좋게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솔루션을 하려면 QoS를 건드려야 됩니다. 스위치에서. 아시죠? QoS. 제 컴퓨터가 복잡해요.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누군가 자동으로 해주면 안 돼? 내 버퍼가 풀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좀 줄이거나 좀 느림에 따라서 서버가 반응이 좀 빠르고 유연하게 나오게 하면 좋겠네 라는 것을 주니퍼의 앱스트라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자동화 솔루션이 외부에 저희가 개발한 앱하고 연결을 해서 각각의 스위치들에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컴퓨터를 내려주면 되겠네. 사람은 못해요. 장비가 한두 대는 아니고 스위치가 한두 대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유연하게 컨피그레이션을 내려주면 충분히 해결해 주죠. 세 번째, 네트워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킷이 한 군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커넥션 수는 적고 플로우 수도 적은데 트래픽이 많으니까 로드 밸런싱을 할 때 해시의 폴라라이제이션, 해시의 바이아스가 낍니다. 편향성이 끼니까 한쪽으로 와서 또 로스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산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걸 패킷 스프레딩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패킷 스프레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버가 엔드단에서 받으면요 패킷이 순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립밴더 또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네트워크장에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많이 보내주고 어떤 인터페이스는 적게 보내주고 어떤 인터페이스는 더 적게 같은 플로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우리는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들은요 주니퍼의 데이터 센터 스위치의 시리즈에 따라서 다른 기능성을 보여요. 그런 거 어드밴스 로드 밸런싱 기술 중에 뭐 DLB, SLB, 글로벌 로드 밸런싱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각각의 스위치별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400G 지금은 이런 로드 밸런싱 기술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800G 기반의 스위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맨 끝에 보시면요 끝에 글자가 OD죠. OSFP 할 때 800G 스위치. 그런 스위치는 이제 저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니퍼에서는 벌써 이미 그런 스위치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돼요. AI 클래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KPI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은 GPU 노드들은 이렇게 스위치 밑에 뺄게 엮이면요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싱크로나이즈 특성 뭐요? 오케이 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밴드위스가 갑자기 팍 차고요. 버스트합니다. 그리고요 롱테일 효과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쵸? 하나의 포탄이라도 초탄에 뭔가 명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플로스가 없어서 무질서함이 없다고요. 로우 엔트로피 그쵸? 해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게 잘 어울려져야 AI 클러스터에서 말하는 내가 시행했던 내가 시행했던 트레이닝의 모델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AI 클러스터에서는 이런 거를 첫 번째 KPI가 제시돼요. 잡 컴플리션 타임. 이걸 위해서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피지컬한 구조를 우리는 가장 레코멘드하는 구조가 레일 옵티마이즈라는 구조예요. 이거 그냥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어요. 레일이란 게 뭐냐? 인피니밴드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 포트그냥 레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트래픽이 다니니까. 근데 지금 GPU 노드들이 8개의 GPU가 8개의 쌍의 닉으로 꼈고 그 닉에 엮여있는 같은 색의 리프들하고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일한 색깔의 GPU들은 동일한 색깔의 리프에 있으니까 그 리프 스위치 안에서만 통신하게 되니까 레이턴시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레일 옵티마이즈드 디자인이라고 하고 실제 내부 로지컬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색깔끼리의 GPU와 닉들이 내부에 있는 하이퍼 밴드위스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MV 링크 안에 각각 레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 에어크래프트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리프 스위치, 스판 스위치가 내도 밴드위스가 엄청
큰 링크를 써야 되는 건 돈이 뭐 비싸요. 꼭 있어야 돼 이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레일 간에는 어쩔 수 없이 위를 타야 되는데 그걸 안 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대한 같은 레일에 대해서는 같은 리프를 타고요. 서로 다른 레일을 안에 거 타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XCC 얘기는 알고리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컴플리타이션 주려면 네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트워크 설계할 때 지연이 없게 하려면 로스가 오버섭션 최대한 없애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레일 옵티마이즈 거냐 또는 레일을 안 쓴 스파인을 안 쓴 레일 온리 디자인을 가져갈 거냐. 그럼 당연히 락키 브리트랑 디스트리뷰션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ECMP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관리입니다. 인피니밴드는요 서버넷 매니저 관리 다 해줘요. 네. 우리는 아직도 설정을 하고 있죠. 네. 설정의 자동화가 안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AI 클래스 4개의 패브릭으로 나눠져요. 구성으로요. 컴퓨터 패브릭, GPU 간에 엮는 거, 스토리지 엮는 거, 매니지먼트, 그리고 프론트엔드, 인터넷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 이 4개가 이더넷이면 우리는 같은 주니퍼를 쓸 수 있지만 다른 회사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자동화해주면 되지 않아요? 누군가? 그건 주니퍼가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멀티벤더 저희가 지원해주면 돼요. 이 서로 다른 4개의 패브릭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POC 했다고 그랬죠. 시스코 장비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시스코 장비를 제가 저희 솔루션을 POC를 한 클릭만 하면 돼요. 얼마나 되냐면 자 마지막 플러스 원 저희 주니퍼에는요 DGX, HGX를 직접 사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레일 옵티마이즈드 네트워크 패브릭을 많이 들어놨어요. 그리고 네트워킹에는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해요? RFC 2544에 맞춰서 패킷을 쏘죠. 그러면 이런 GPU는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할까요? GPU라는 걸 AI 억셀레이터라고 해요. 이런 걸 유저가 다 계측기를 돌려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ML컴즈라는 기관이 있어서 여기에 AI 억셀레이터 관련된 회사들은요 자기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LLM을 돌리고 트레이닝에 결과치 올립니다. 왜? 엔드 커스터머와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LLM이냐 어떤 트레이닝 모델이 있는 거에 따라서 가져다 쓰라고.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0이 최신 버전입니다. 주니퍼 빼고 네트워크 밴더는 없습니다. 왜요? 다른 네트워크 밴더는 엔비디아 GPU를 사서 직접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랩을 갖고 이랩을 가지고 다음 주 목금요일날 AIM을 POC를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ML4를 뽑고 어떻게 여기서 모델 밸런싱을 하는지. 또 저는 이 플러스 원의 결과자가 굉장히 주니퍼가 이 AI 클러스터 네트워킹을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조금 더 뒤처질 수 있지만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고객이 한테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어그시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40분의 긴 시간 동안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참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좀 맞추셨어요. 그렇지만 일단 또 힘이 나니까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잘 들으셨고 Q&A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저 명함 다 받으셨죠? 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카톡에. 네, 감사합니다.